또 그 소리다. 그 소리. 나는 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말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새겨듣는 사람은 없었다. 시작은 며칠 전이었다. 난 방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주변은 조용했다. 그럴 때 그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아니, 정확히는 말소리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 하지만 너무 많은 말들이 섞여 있어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그 소리를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들리기 때문이다. 병원을 가보기도 했다.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주변에서 내가 미쳤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차라리 귀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난 미치지 않았다.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이 소리는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전달하고자 보내는 것이다. 아직은 이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소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다. 그런 소리?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리는 또 뭔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사람의 이름은 하임이다. 1923년 남쪽 어딘가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1943년부터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 일을 했다. 하임은 평소 말이 없었고 누군가와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그에게 도서관 사서 일은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 일을 한 후 2년 정도 지난 1945년 그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그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의 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에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그가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때문에 하임은 사서 일을 그만둬야 했고 그 후 1년 가까이 그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알았다.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이다. 그 말은 바로 죽은 이의 말이었다. 죽은 사람이 그의 귀에 다대고 말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어린 시절 강물에 빠져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하임이 강 근처로 갔을 때였다. 그 순간 귓가를 맴돌던 여러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하임은 들었다. 죽은 친구의 목소리를 말이다. 바로 이 강에 빠져서 죽은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속삭이고 있는 사람은 분명 그 죽은 친구였다. 하임은 알 수 있었다. 그 말들이 그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임은 이런 자신의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 중 하임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죽은 사람들의 말을 기록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다. 그 말들을 전해받은 가족들은 알 수 있었다. 분명 그 말은 죽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제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이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만큼 그는 유명해져 갔다. 그러던 중 한 형사가 그에게 찾아왔다. 살인 사건 해결에 그의 능력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였다. 분명 그랬다. 그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의 목소리를 듣고 사건을 해결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또 다른 살인 사건에 투입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전에 봤던 사건과는 달랐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는데 그는 자신의 헛간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팔다리가 뜯겨나간 채 죽어 있었다. 이건 사람이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분명 산짐승이 저지른 것임에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덩치도 큰 남자가 헛간에서 나오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밤이라 정확하게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분명 사람이라고 했다. 산짐승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임은 헛간에 앉아 가만히 죽은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그의 귀에는 힘없이 속삭이는 목소리만 들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작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 목소리마저 사라졌다. 하임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헛간 안을 돌아다녔다. 어딘가에 있을 죽은 이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선 그때 귀를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그는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났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봤다. 경찰들은 멍한 표정으로 하임의 행동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하임은 고개를 돌려 빠르게 주변을 돌아봤다.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하임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하임은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하임은 갑자기 바닥에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놀란 경찰들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다. 하지만 그는 경찰들을 밀쳐내더니 갑자기 바깥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경찰은 바로 그의 뒤를 쫓았다. 하임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 뛰었다. 한참 뒤에야 그를 따라잡은 경찰은 왜 도망을 갔는지 물었다. 하임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경찰에게 말했다. 악마야, 악마라고. 경찰은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임의 표정은 더욱더 공포에 질려갔다. 그리고 그는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경찰은 그의 손가락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굳이 있다면 큰 나무가 하나 서 있기는 했다. 하지만 경찰은 하임이 왜 거기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누군가 나타났다. 그는 큰 키에 큰 덩치를 가진 사람, 아니, 그건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였다. 하임은 그때 처음 보았다. 자신의 귀에 대고 속삭이던 목소리의 주인공을 말이다. 하임은 그 존재를 악마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들리는 것은 시작이다. 보이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다. 그날 이후 하임은 사라졌다. 함께 있었던 경찰은 팔과 다리가 뜯겨나간 채 죽었다. 아무도 누가 헛간에 있던 농부와 경찰을 죽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하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그와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혀갔다. 그런데 나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때 이를 알아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건 간단했다.
바로 지금 내 귀에 하임이 자신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다.